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탱자의 보람찬 주말여행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경북 대구 근교 쪽으로 배롱나무 구경하러 갔습니다. 부산에서 가까운 순서부터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의 달성군 하목정이란 곳에 가서 사진 찍고 10분 거리에 육신사 가서 사진 찍고 나오는 길에 도옥제라는 고택도 한번 들어가 보고 다음 가실 곳은 가실성당이라 해서 갔는데 가실성당은 의외로 별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이때쯤 피로가 쌓인 타이밍에 한옥카페 라운가비에 들려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가래떡 먹고 마지막 힘을 내어서 바로 옆에 매운마을이란 곳에 들러서 진주댁, 해흥고택, 직영당을 구경하고 저녁은 대충 먹고 돌아왔습니다. 풍경으로 배를 채워놓으니 따로 굳이 진수성찬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하루 종일 여행할 것을 반나절 여행으로 다녀오다 보니 풀코스 정찬을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반나절 여행이지만 1분 만에 동영상을 마무리 짓기는 아까우니 하목정부터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목정은 공영 주차장이었고 식당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갈비 냄새를 맡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입구는 아주 단정하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목정에 관광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스타 감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소가 좁다 보니 들어가면 한테 몰려서 서로 눈치 보면서 얼른 사진 찍고 물러나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탱자의 모델도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셋이 합쳐 나이가 150살이 넘는데 무슨 적극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배롱나무가 덜 핀 것인지 시들어가는 것인지 기대했던 것만치 나무가 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멋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목정에서 약간은 기대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 만족을 하고 육신사로 향했는데요. 탱자는 그 다음으로 가본 육신사를 관광지로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장소도 넓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도 소요되고 특정 포토존에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도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육신사 입구에 배롱나무 가로수 행진이 있는데요. 거의 차가 없어서 간단하게 놀기 좋았습니다. 둘이 합쳐 100살이 넘는 모델들을 가라오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 잠시 도착한 육신사는 장소가 아까 하목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부대 끼지도 않고 화장실도 입구에 있고 오히려 배롱나무도 더 이뻤습니다. 종자가 틀린 것인지 유달리 짙고 탐스러운 배롱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정말 이뻤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재미도 있었고 딱히 이곳은 찍사님들도 안 보이고 그런 거 보니 임팩트가 있는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탱자가 육신사를 가자고 해놓고도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사유신을 거꾸로 읽어서 육신사인지 6명의 남자라는 뜻인지 절 이름인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 쌍칼 박준규가 아닌 국회의장 박준규가 이곳 출신이고 여자가 아닌 남자 박팽년이라는 분이 이곳 출신인 것 보니 뼈다고 있는 박씨 가문의 문중 땅인 것 같습니다. 육신사를 나와서 오른쪽에 도옥제라는 집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구경할 수 있는 집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능수화를 비롯 이름 모를 꽃들이 핀 정원이 이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에는 하목정과 가실성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상대적으로 육신사 왔다는 사람이 작을까요? 탱자가 온 2022년 7월 23일이 시기적으로 육신사 배롱나무가 절정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젊은이들의 인스타 감성을 건드리는 임팩트 있는 곳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목적지 가실성당에 왔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다보니 주차장을 찾지 못하고 차를 뺑뺑 돌리다가 뒷구멍으로 들어왔습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실성당은 생각보다 배롱나무 규모가 제일 작았습니다. 탱자가 너무 실망해서 당황한 나머지 몇 그루나 되는지 세알라봤는데 딱 4그루인 것 같습니다. 가실성당은 아무래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찍을 거리 없나 싶어서 두리번거리다가 괜히 강아지 먹을 거리도 없는데 사진 찍다가 걔한테 타박만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쯤 돼서는 구경도 할 만큼 했고 피로도 누적이 되고 카페인 겸 수분 보충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검색해온 한옥카페 라운갑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가득해서 아이고 이것도 너무 이름난 카페를 찾아온 것 아닌가 하고 잠시 낭패감이 들었는데 옆에 식당과 같은 주차장을 쓰다 보니 차가 많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오래된 한옥은 아니지만 정말 정원도 이쁘고 실내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고 한옥 카페답게 구운 삼색 가래떡이라는 8,000원짜리 시그니처 메뉴가 있길래 시켜 먹어봤는데 아우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하고 맛있을 수가 있다니 이거 먹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비가 내려 한여름인데도 테라스 자리에 앉아있기 좋았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밥 먹고 집에 돌아가야 될 타이밍인데 떡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소화도 시킬 겸 약간 무리수를 두어서 근처에 매원마을 고택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밀양 퇴로 고가마을인가요? 하만 고려동 유적지 마을과 그리고 매원마을까지 구경해보고 느낀 건데 사람 사는 집과 유적지 고택이 섞여 있다 보니 정체성이 모호하고 딱히 임팩트 있는 볼거리가 없다 보니 와보면 관광객이 우리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돌아 나가다가 기적적으로 이정표를 찾아서 혜은이가 살았던 집은 아닌 것 같은 혜은 고택과 진주대 그리고 직영당이란 곳을 구경하고 탱자의 보람찬 주말 여행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아직도 라온가비에 가래떡 먹은 게 쏙이 든든해서 그냥 아무 근처 식당이나 들어가서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 보살아정 그리고 피아노 현주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이쁜 것들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잔반 윤리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진리와 탱자였습니다.